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돌은 뭐일 것 같나요? 뭔가 이상한 낙서 같은 게 새겨져 있는 게 눈에 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데서 대놓고 말하기 뭐한 다소 거시기한 물건이 떠오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체 이 볼품없으면서 희한하게 생긴 돌의 정체는 뭘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야마노우에비라 불리는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이 돌은 일본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묘비 중 하나인데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할 수 있지만 새겨진 글자의 탁본을 떠보면 7세기 당시 고대 일본어가 어떤 식으로 문자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야마노우에비는 같은 군마현에서 발견된 동시대 비석인 카나이자와비, 토고비와 묶여서 코즈케산비라는 이름으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석들은 거기에 써진 글자들로 해당 비석을 세운 나라나 민족, 지역의 문자 생활, 더 나아가 제도나 역사, 문물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즈케산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반만 갈아도 나오는 곳이 일본에서 머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죠. 앞에서 보여드린 비석과 같은 돌이나 금속에 새긴 글들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금석문이라고 합니다. 이 금석문은 여러 이유로 후대의 문헌 자료가 전해지지 못한 시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에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후대의 사정에 따라 날조될 가능성이 있는 문헌 자료와 달리 만들 당시 사람들이 직접 새기는 데다 나중에 날조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어렵기에 기록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국시대나 발해 혹은 그 이전 시대를 다룬 우리 민족이 직접 쓴 문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석문 연구는 역사 연구를 하는데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고대사를 다룬 문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삼국사기처럼 그 당시보다 수백 년, 내용에 따라서는 1000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써진 것들이거나 중국이나 일본 등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후자에 속하는 문헌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닌 어디까지나 남의 입장에서 쓴 것인 만큼 그들이 우리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 반영되거나 아예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나일본부설 같은 왜곡된 사관들이 바로 그러한 문헌 기록들에 기반을 뒀던 만큼 우리로서는 우리에 대한 문헌 자료라고 무작정 신뢰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관점이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 기록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에 남겨진 금석문들인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북한에서 발견된 것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금석문들 상당수는 신라시대 때 비석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밭갈다 보니 땅속에서 튀어나온 것들도 여러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었던 88년 4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모내기를 준비하던 한 농민은 논 한가운데에 머리를 내밀고 있던 돌덩이를 치우려고 했는데요. 돌이 너무 깊이 박혀서인지 잘 안 뽑혀서 포크레인을 써서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뽑힌 돌덩이는 옆 개울가에 버려졌는데 당시 봉평리 이장이었던 권대선 씨가 돌 근처를 지나가다 희한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봄비에 돌덩이를 덮고 있던 흙이 씻겨 내려가자 이상한 글자 같은 게 새겨진 게 드러난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돌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권대선 씨는 죽변면 사무소와 울진군의 돌덩이에 대해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온 군청 관광문화재계장이 돌덩이에 새겨진 글자들을 읽어보고는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하고 경북도청에 보고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덩이는 신라 시대의 비석인 게 밝혀져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울진 봉평리 신랍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모내기 하는데 걸리적거려서 뽑은 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문화유산이었던 거죠. 애석하게도 이 봉평리 신라비는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금이 간 부분이 있을 정도로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데다 포크레인으로 뽑으면서 부서진 부분도 있어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윗부분을 빼고는 땅속에 묻혀 있었던 덕에 파손되지 않은 부분들의 글은 만들어졌을 당시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 비석이 만들어진 시기는 신라 버풍왕 11년이었던 서기 524년으로 비문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즉지매금왕이 울진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자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신라에서는 버풍왕과 13명으로 구성된 육부 귀족들이 회의를 열어 대인을 파견해 난을 진압하고 지방관을 처벌하였다. 얼룩소를 잡아 제사 지내고 하늘에 그 사실을 알렸다. 이 비문을 통해 우리는 신라에서는 왕과 육부 귀족들이 의논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는 역사책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는 분량상 축약했지만
위에 그 지방관 등 관련자들에게 장 60대, 100대 등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형을 부과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미 성문법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봉평리 신라비는 88년 11월 4일 국보 제24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과 멀지 않은 곳에서 가까운 시기에 또 다른 신라 시대 비석이 똑같이 농사짓다가 발견되었는데요. 89년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사는 농민 이상훈 씨는 밭을 갈다 웬 큰 돌이 박혀 있는 걸 보고 아버지와 함께 돌을 뽑아냈습니다. 뽑아낸 돌은 사다리꼴에다 납작하고 커서 빨랫돌로 쓰기 좋아 이상훈 씨 부자는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빨랫돌로 쓰려고 흙을 씻어내니 이상한 글씨들이 잔뜩 새겨져 있는 게 보였는데요. 이를 본 이상훈 씨는 그해 3월 말 당시 계명대 사학과에 재임 중이었던 노중국 교수를 찾아가 돌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새겨진 글을 베껴 쓴 종이를 노중국 교수에게 보여줬는데요. 종이에는 사라, 갈문왕 등 신라 시대가 아니면 쓸 일이 없고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히 알려졌을 리 없는 생소한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노중국 교수는 이상훈 씨가 말한 돌이 신라 시대 석비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나중에 심재환 영남대 명예교수가 판독한 결과 이상훈 씨가 발견한 돌은 역시나 신라 시대 비석인 게 밝혀졌습니다. 비석에는 이상훈 씨 일가가 살던 냉수리의 이름을 따 포항냉수리 신라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비석은 비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포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은 경주와 1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다 해안 지역인 만큼 내륙 도시인 경주, 즉 신라 시대의 수도 서라벌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을 지역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이상하리만치 포항에서 신라 관련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에 포항에서 신라 시대 유물인 냉수리 신라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사학계에서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냉수리 신라비가 세워진 시기는 개민년이란 시기와 지도로 갈문왕이라는 인물이 언급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눌지 마립간 때였던 443년이나 지중왕 초기였던 503년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봉평리 신라비보다 이전 시기의 것임은 분명합니다. 비문 내용은 절거리라는 사람의 재산 소유 상황과 그가 죽은 뒤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 기록한 건데요. 일종의 공문서라고 할 수 있죠.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 인물도 아닌 절거리라는 평범한 개인의 재산 문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실 수 있지만 사학적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당시 신라의 사회 제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지 보여줘서죠. 거기다 공문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여기에 쓰인 말들이 당시 신라의 공적 언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서 나온 용어들은 다른 서적이나 비문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학자들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인물에 대해 다뤘음에도 이 비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 냉수리 신라비도 91년 3월에 국보 제26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후 포항에서 또 다른 중요한 신라 시대 유물이 발굴됩니다. 이번에는 시대가 흘러서인지 논밭이 아닌 공사장에서 나왔는데요. 2009년 5월 포항 북구 흥해읍 학성리에 사는 김원도 씨는 정원에 깔 돌을 찾으려고 이웃 중성리의 도로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중 1m가 넘는 어느 돌을 보고 마음에 들어 집에 갖고 갔습니다. 그 돌을 물로 씻고 나니 낙서 같은 게 새겨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들이 돌 전체에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돌이 아니라 생각한 김원도 씨는 이를 경북매일신문사에 알렸는데요. 후에 향토사학자들이 비문을 판독한 결과 5, 6세기 즈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이상 가치를 가진 비석임이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문화재청의 정밀조사 결과 비석은 441년에서 501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비석에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성리 신라비는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아 새겨진 203자 중 188자가 해독되었는데요. 신사년 무렵에 모담벌의 재산을 사간지궁과 일부 지궁이 빼앗았는데 이를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말썽을 벌이는 자에게 중죄를 내린다는 것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문에 나오는 용어들이 궁등 기존 사학계에서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거나 아예 처음 나타난 것들이 상당수여서죠. 달리 말하면 이 비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통일 이전 신라 사회의 권력 구조나 사회 제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기에 이 비석은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중성리 신라비는 2015년 4월 국보 제318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시대의 신라 비석들이 3개나 발견됨에 따라 이들을 서두에서 언급했던 일본의 코즈케산비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즈케산비의 원료가 신라 비석들인데다 신라라는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국가의 사회상과 제도를 담았고 비문의 분량도 더 방대하다는 걸 생각하면 등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성리 신라비 발견 10주년이었던 2019년부터 학계에서 거론돼 현재 냉수리 신라비, 봉평리 신라비와 함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하마터면 쓸모없는 돌덩이로만 여겨져 그 가치도 모른 채 영원히 버려질 뻔했던 소중한 유산들이 뒤늦게라도 빛을 보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인데요. 여기에 새겨진 내용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내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값진 유산들을 물려준 조상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